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역시나 2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어제와 악재가 비슷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도 부각이 됐고요. AI 거품론 이만하면 좀 종식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좀 시장의 발목을 붙잡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높은 상태에서 전일 있었던 파월의 주가에 대한 코멘트 내지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 사실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는 특별히 보수적이거나 특별히 앞서거나 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런 타이밍적인 이슈고 새롭게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든지 큰 변수가 생겼다든지 아주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주식 참여자들의 판단만 느낌이 달랐던 것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는 상태였고, 좀 전에 말씀하신 AI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오픈 AI를 둘러싼, 그다음에 마지막에 엔비디아가 인텔도 투자했고, 그다음에 오픈 AI도 투자하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도 일견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적인 투자가 과연 핵심적인 네트, 순수한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숨고르기 또는 소화 과정, 여러 가지 이슈, 새롭지는 않지만은 주가 레벨이 올라왔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 그런 상태에서의 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뉴욕 증시 연 이틀간은 좋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2%대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100일 이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안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건강한 약간의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오늘 특히나 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업종, 우선 AI 이쪽이 좀 가장 궁금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26일 PC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우선 AI 버블론 이것도 잠시 지나가는 기후에 그칠까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 레벨이라는 것이 많이 올랐어요. 그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어떤 거냐면은 AI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식 레벨이 올랐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반도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AI하고 대표되는 대한민국은 HBM이 있고 AI로 인해서 AI 때문에 그거를 만들느냐고 부족한 일반 서버이기도 있고 그리고 AI 때문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부족해서 HDD 대신에 SSD를 찾다 보니까 SSD가 부족하게 되고 다 모든 게 AI 출발이죠. 근데 출발점이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은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이 오른 것이 9월 2일 대비했을 때 지금 오늘은 반락했습니다만 7, 8%, 6, 7%. 어제까지 108% 오른 종목, 더블이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SSD입니다. SSD 종목에 샌디스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샌디스크가 SSD 넘버1이거든요. 퓨어하게. 그것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마이크론보다 더 올랐습니다. 두 배 이상, 3배 올랐죠. 그렇게 올랐으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AI가 이슈가 되면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주가 레벨이 올라왔다는 거를 우리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다가 달러가 약세가 되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거였는데 원화는 좀 더 안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원화 달러 강세가 되고서 원화 약세가 되고 10년물 국채가 다시 약간 올라가는데 큰 틀에서는 지난 한 보름 여름 봤을 때 이렇게 엄청 오른 다음에 1%, 2% 안 빠지는 게 무슨 조정이냐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 이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빠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것도 있고 동시에는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내가 뒤처질 수 없다는 얘기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오늘도 원래 투자 계획보다 더한다. 원래 투자보다 얼마나 더하는지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런 거 나오는 거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저런 거 다 포함해서 주가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리 인하도 올해 한 번 했죠. 3번 한다는 컨센서스가 내년에 3번 한다는 건데 내년에 3번 한다는 컨센서스는 잡혀있지 않아요. 그건 시장의 기대이고 희망일 뿐이고 주가는 올해 3번 한다는 거가 잡혀있습니다. 주가가 의미 있게 반락을 하거나 의미 있게
빠지려면은 3번 하기에는 컨센서스가 한 번 더 하고 끝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잡히면은 주가 조정이 의미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헬스 조정이라고 아마 90%가 동의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번, 3번, 3번 정도 만약에 국채 수익률이 높아져서 그렇게 해서 빠지면은 조정이 헬스가 아니고 좀 신경 쓰이네라고 보여질 것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안 할 수 없는 건 달러가 강세이고 약세이고 하지만 달러가 약세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금값은 또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상당히 밸런스하게 경계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경계로 봤을 때는 이제는 오늘이 이제 이번 달에 9월이니까 9월 마지막까지는 긴장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헬스하다고 보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는 판단이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번 9월 정도면 상당히 좀 견조했다,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경계감 없이 무지성으로 투기를 했었을 때 발생했었던 결과가 바로 닷컴 버블 사태였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닷컴 버블 관련 비교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경계감을 가지는 게 오히려 봤을 때는 좀 건전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의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이 밤 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0.6%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것 대비해서도 원달러 환율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10원 가까이 오르면서 거의 1,400원을 막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달러가 약세가 금방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좋다. 물론 한국보다 좋다. 경제가 좋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금방 약세가 되지 못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금리 인하를 내년까지 올해 3번, 내년 3번, 6번 시장처럼 원하는 식으로 된다고 누가 확신을 해주나요? 아니죠. 시장에서만 불려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2번, 3번 올해까지 그것까지만 반영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달러는 그렇게 빨리 약세가 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이고 우리 원화가 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맞고요. 금방 약세가 안 되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안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우리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5천억 달러인데 5천억 달러는 다 주면 우리는 망한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협정 안 하고 끝날 건가? 3천억 달러, 2천억 달러 할 건가? 한번 보세요. 만약에 5천억 달러가 아니고 3천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투자하려도 미국에 투자하려도 4년 동안 하면 1년에 한 1,000억 정도, 1,000억 달러 또는 7, 800억 달러를 미국 달러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 4년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거는 한 평균 2, 300억 달러였어요. 2, 300억 달러 하던 미국에 대한 투자가 갑자기 700억, 800억, 1,000억 달러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세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럼 원화가 약세가 맞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100억 달러 정도, 10억 달러 이렇게 올라가면은 10원이기 때문에 1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요, 한 1,400, 한 40, 50 가더라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타다하양 보는 거예요. 조치가 있기 때문에 1,450까지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는 사실은 우리 한미 그거 협상이 빨리 안 되면은 원하는 약세가 언제든지 한 번 더 지켜 올라갔다가 다시 나중에 수그러들 가능성. 이 한 번 지켜 올라갈지 2번 올라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사실은 그저께부터 며칠 사이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워낙 달러가 약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발생할 것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것도 소화시켜야 될 우리의 과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었죠. 더욱더 이 원화에 대해서 경계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개장 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뉴욕 증시 상황 마무리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